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성덕호입니다. 오늘 저희 애가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요. 곧 9시에는 비행기가 이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애를 수학여행을 보내면서 이 세월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벌써 9년 전이죠. 2014년도 4월 16일 사건이었으니까요. 이때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아이들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 애도 지금 2학년이라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컥 한편으론 이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서 겁이 나기도 했고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또 떠오른 게 지난해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고였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었는데 그 와중에 이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죠. 그때 한 16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세월호 사고나 이태원 사고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까라고 했던 사고였었는데 어쨌든 그런 믿기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아이를 수학여행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 국민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트라우마가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는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이제 다시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전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 소식을 띄워드리는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상수동의 독립서점, 동네 책방이죠. 오케이어 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은경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도보마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인스타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로컬 큐레이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 곳곳을 발로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보마포인 신현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있었던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일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에 마포구청 앞에서부터 이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얼뜨고공원 평화의 광장까지의 퍼레이드가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난지 연못에서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장식에서는 이 염리동에서 이루어졌던 황부자, 네, 황부자가 그 한 토막 마당극이 진행이 되었죠. 네. 이날 박항수 구청장이 이 사또로 네, 분장을 해서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둘째 날인 네, 토요일 날 아침에는 마포 나눔 축제, 나눔 줍깅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네, 줍깅은 줍기하고 조깅을 결합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날 이제 이 대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주민들하고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 줍깅대회 참가비는 마포 복지재단에 이 기부가 됐고요. 네, 이 기부금은 주민 참여 효도밥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포 구민 걷기 대회도 있었습니다. 평화의 광장을 출발해서 네, 메타세콰이어 길로에서 이렇게 하늘공원을 한 바퀴 도는 네, 걷기 대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3,000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성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마지막 날인데요. 22일에는 제16회 마포구청장기 체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체조대회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와 계속 같이 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포구 체육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광장 특설 무대에서 17개 체조클럽이 참여했고요. 총 35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 생활체조의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날 저녁에,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 마포 구민의 날 행사. 원래 이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이 마포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행사이죠. 이 마포 구민의 날 기념식은요,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5시에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2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고요. 이날 마포 구민의 날에서는 자랑스러운 이제 마포 구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3명이 상을 받았고요. 문화상에는 차재경, 네, 저희 마포 FM 이사장이셨죠. 차재경 이사장. 체육상에는 이연범, 네, 용감한 구민상에는 김현성, 이창경, 장한 어버이상에는 이영자, 네, 효행 선행상에는 김회선, 송선래, 김옥희 씨, 봉사상에는 김옥근, 윤화식 씨, 지역발전상에는 맹길재, 지순애 씨가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네,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네,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번 새우젓 축제는, 예전보다는 좀 참가하시는 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억새 축제와 같이 그동안에 이제 같이 열렸었는데 이번 새우젓 축제는 이제 억새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려서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 김장철 때문에 이제 새우젓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추값 올랐잖아요. 네, 경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새우젓도 좀 같이 안 팔리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동안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준비하시고, 네, 이 행사 진행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캠퍼스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뿌려져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광고물은 홍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네, 명암 크기 광고물에 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네,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 액상 대마가 준비되어 있다. 아직 합법일 때 우리에게 연락 달라. 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QR 코드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네, 이 광고물을 수거하고 난 이후에 CCTV 영상을 분석을 해서 지금 광고물을 뿌린 사람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도 광고물을 수거했고요. 네, 총학생회도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서 네, 학생들에게 해당 광고물을 조심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홍대 앞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마약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생기네요. 뭐 그런 곳이 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금 서울 곳곳에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65년 만에 경계로 상향했는데요. 네,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심지어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 주말에 마포 망원 한강공원에 찾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유충이 송충이하고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들 놀라고 네, 또 자리를 뜨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여름에는 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러브버그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 가을에는 바로 이제 이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또 이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이 러브버그는 뭐 그래도 익충이잖아요. 네, 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인데 이 흰불나방 유충은 활엽수 잎을 이 갉아먹는 이런 이 과수목이나 가로수, 조경수 이런 것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네, 산림청에서는 이 미국 흰불나방 밀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발생 단계를 이 8월 말에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미국 흰불나방이 들어온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계로 간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 흰불나방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가을철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을철에 온도 높아진 게 이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흰불나방 유충은 이 성충 한 마리가 알 600개를 낳고 죽고요. 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이게 이제 부화해서 성충이 되는 건데요. 이 방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 망원 유수지, 망원 이제 한강공원이나 이런 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살충제 같은 화약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물을 세게 살수를 해서 해충을 떨어뜨려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완전한 방제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연남동, 연희동에서 이 로컬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어반플레이라고 하는 로컬 로컬 기업이 로컬 브랜드들과 함께 하는 건데요. 2023 연이 걷다 연년클럽이라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반플레이는 이 지역에 있는 다채로운 컨텐츠를 찾아서 이걸 이제 상품화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 2023 연이 걷다 연년클럽은 연남동과 연희동에 있는 26개의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로컬 브랜드들은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이 연이 걷다는 동네 단위로 진행되는 로컬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온오프라인에 이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동네 공동 마케팅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4년 만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동네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운더리 하고요. 뭐 동네 소셜 커뮤니티 연년클럽 이 두 곳과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게 되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최대 30% 할인,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게 되면 사은품 증정이나 한정 메뉴 판매도 하게 되고요. 이 연남동과 연희동의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면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 연년 투어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희동네 토크쇼도 진행하고,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문화재단에서 공연장 도시명 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쉴주자, 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치유 M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 좀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10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총 9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OECD 중에서도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치유 기능을 좀 선보이는 그런 공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들으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 네, 잠이 솔솔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꿀잠 콘서트를 선보인다는데요.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와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자러 가는 건지 음악을 들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밌는 네,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오는 11월까지 생활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원 기획과 조성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하게 되고요. 예비 정원사를 양성하는 홈 가드닝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2인 1조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식물, 장식을 만드는 끼리끼리 프로그램, 그리고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부엉이 근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녹색 여가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네,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당 5,000원에서 2만원의 수강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물을 기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생육장애 진단 그리고 상담까지 해주는 식물 상담소가 진행이 되고요. 녹색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네, 육아숲 체험 그리고 유아숲 체험, 네, 숲해설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할로윈 대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할로윈 대위를 앞두고 마포 홍대 앞에서 할로윈 대위를 네, 금지한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 이태원 노론이 이제 많이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네, 홍대로 많이 몰릴 텐데 홍대 이태원 사고가 난 지 일주기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합동 점검도 진행하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는 동네 책방, 그러니까 독립 서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네 책방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로 한다면 이제 제주도가 가장 많은데 제주도는 이 땅이 넓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마포는 기초지자체이고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60여 개 정도의 동네 책방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폐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지난해 9월에 새로 문을 연 이 독립서점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오케이어 맨션 상수동 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케이어 맨션에 김은경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마포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수역에서 독립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케이 맨션의 책방지기 김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어 맨션? 네. 이게 무슨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네, 오케이어라는 단어가 사실 네.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단어일 텐데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이 책방을 차리기 전에 회사 생활을 좀 오랜 기간 했었는데 예. 그때 오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방을 차릴 때 어떤 게 가장 나답고 사람들한테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오케이라는 단어를 좀 발치를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오케이라는 단어가 밝고 긍정적이고 좀 뭔가 확답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기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에 ER을 붙여서 오케이어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네. 이 오케이어라는 단어가 그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 네. 그 최종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책임을 아. 마지막에 최종 관리자 하시는 분의 직책이 또 오케이어예요. 네네. 네, 아. 그래서 또 책방과도 너무 잘 어울리게 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편집자 뭐 이런 네네. 의미인가 보네요. 네, 네, 오케이요. 맞습니다. 아. 네네. 오케이요. 맨션은 뭡니까? 저희가 네. 그 독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립이라는 게 독립책방이어서라기보다도 왜 살면서 주거적인 독립도 있고 자금적인 경제적인 독립도 있고 그보다 더 자아적인 좀 독립이 이루어져야지 본인다운 삶을 사는데 되게 잘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독립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 오케이어 안에 맨션처럼 이루어져서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맨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심오한 뜻을 또 품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여셨다고요? 네네. 네. 지난해 9월이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래도 약간 좀 뭘 시작하기가 좀 주저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용감하게 문을 여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책방을 오랜 꿈이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꿈이어갖고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꿈을 잠시 잊고 있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그때 책방을 내기에는 제가 좀 어리고 부족함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직장을 다니면서 이 꿈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고 나서 더 이상은 이 꿈을 좀 늦출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과감하게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네, 우리 상수역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이 준비를 상당히 하고서 문을 여셨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이 독립서점은 나름대로의 어떤 책방 주인의 개성을 듬뿍 담은 책방들이잖아요. 네. 네네. 이 오케이 맨션은 어떤 개성을 좀 갖고 있을까요? 저희 오시는 분들께서, 고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오케이어 맨션은 다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정하다. 아. 네네. 사실 이게 제가 저희 컨셉 자체가 독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독립이라는 게 사실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따뜻함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님들이 그것들을 느끼고 다정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고객님들께 다정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거는 이제
그 책방지기이신 이제 김은경 네. 대표님께서 고객들을 이제 네. 맞이하는 이제 태도, 다정한 태도이실 것 같고, 그래도 이 독립서점은 나름대로 북 큐레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어떤 컨셉으로 좀 하고 계실까요?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는 제가 읽었을 때 좋았던 책들이랑 네.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책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것도 맞지만 고객님들께 역으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좀 네. 한번 읽어보고 그 책들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예. 사실 저는 좀 전에 일을 할 때 마케팅 일을 해서 예. 책을 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거든요. 아, 네. 예, 영감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케이어 맨션에 오시는 분들도 다양한 장르에서 영감을 받길 바래서 네.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종류를 가르지 않고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두고 있는 편입니다. 네.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뭐 다양하게 좋아하시는 책들을 모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1년 지금 운영해 보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책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수요일 날 하루 오프를 하거든요. 쉬는 하루, 거를. 네. 네네네. 쉬고 나면은 그 다음날 책방으로 빨리 출근을 하고 싶어서, 예. 네. 직장 생활이랑은 좀 다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거는 어떨까요? 네. 동네 책방, 이 독립서점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부분이 이 자영업자들이 다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 네. 참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고, 음, 사실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이라는 게 있었지만, 네. 지금은 우리 고객님들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이 공간에서 그리고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든 만족감이 일어나야지 저희한테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공간 안에 고객님들께 오감을 좀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사실 지인분들이 많고 고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단골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요즘처럼 이제 경제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문화 쪽으로 이제 나가는 비용을 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씀씀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동네 책방이 더 어려워지고, 네. 그렇게 될 텐데요. 걱정이 참 좀 뭐 외부에서 보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저도 사실 제가 책에 관심이 있어서 책방을 냈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네, 오히려 걱정과는 대비적으로 네. 좀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관심이 많고 찾아주시고 책방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걱정과는 조금 다행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책만 파시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이 북토크라든지 뭐 다른 이벤트들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어떠세요? 저희는 그 서점형 카페라고 해서요. 예.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네네. 있는 상태이고요. 예. 사실 요즘은 북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북모임보다는 좀 저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좀 그 작가님을 모시고 뭐 북토크나 아니면은 북토론 이런 거보다는 저희 컨셉이 독립이다 보니까 네. 그런 독립적인 것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했었던 거는
그 러너분을 모시고 네, 러너, 예, 달리기 하시는 분. 네네네, 맞아요. 그분을 모시고 본인이 러닝을 해서 바뀌었던 삶에 대한 아하. 강연 같은 거를 좀 들었고요. 예. 또 같이 저희가 한강이 가까워갖고 한강까지 10km를 고객님들이랑 같이 뛰는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독특한 그 프로그램들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포에 이제 동네 책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60여 개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지역적인 굉장히 문화적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지자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지자체나 이런 데 바라고 싶은 것,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마포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네. 그 무대 위의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네. 네네. 사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뭐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자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책방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고객님들과 밖에서 축제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예. 그런 운영들이 축제들이 생기니까 되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책방들 모시고 문화재단에서 세미나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다양한 영감도 되기도 하고 그런 영감들이 결국에는 또 고객님들께 전달되는 하나의 멘션이 될 것 같아갖고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많이 만들어지면 네.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하나의 순환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역에서 좀 그런 모임의 자리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케이어 맨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위안이 책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생각하느라고 말이 늦어져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상수동에 있는 독립서점입니다. 오케이어 맨션. 마포에는 다양한 이 독립 책방들이 있죠. 네, 이 책방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차원에서 좀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오케이어 맨션의 책방지기이신 김은경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2부에서는 로컬 큐레이터 활동하고 계시는 도봉마포의 신현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 헤이디가 부릅니다. 묘해 너와.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다 났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걸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때 뭐랄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 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2부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마포를 누구보다 많이 아실, 많이 아는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도보마포의 신현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에서 나오고 자란 마포구 로컬 큐레이터 도보마포로 활동하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도보마포. 네. 도보마포가 뭔가요? 걸어 다니는 마포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마포구가 되게 작은 골목골목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을 아무래도 이렇게 도보로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도보로 다니면서 그런, 맛집이나 카페나 그런 동네 정보 등 그 마포 구민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포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마포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 로컬에 있는 다양한 가게들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마포구 성산동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토박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골집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추천해 주시는 곳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곳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들을 좀 보면서, 되게 이렇게 숨어있는 곳들이 있는데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이제 좀 이 계정을 만들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공간들을 좀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년도 안 됐네요?
네. 근데 사실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요? 네. 네. 작년 겨울부터 하셨다고 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포의 토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지역에 사라져가는 가게를 알려야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이제 마케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되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예. 거를 좀 주변에 알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네. 예전부터. 그래서 예. 뭐 제가 본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했는데, 예. 사실 그 동네만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겨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 재작년 제가 겨울. 네. 네. 하고서 늘 뭐 홍대나 마포에 찾아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저만의 어떤 그런 뭐랄까 추천 리스트를 좀 전달을 하다가 네. 이제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이 계정을 한번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퍼블릭하게 하는 게 어떠냐 생각이 추천을 해줘서 그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 토박이로 살다 보니까 네. 이 동네에 이제 숨어 있는 맛집이나 좋은 가게들을 많이 알게 되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 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네, 이래서 맞아요.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재작년 겨울이니까 1년 반 정도. 네. 뭐 2년 가까이 되겠어요. 네. 이 로컬 큐레이터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지역에 소개하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큐레이션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 로컬과 큐레이터 그 두 단어 안에 의미가 담겨 있고, 네. 그래서 진짜 그 동네, 지역 기반의 이제 그런 공간들이나 컨텐츠들을 엄선화해서 추천해서 이제 소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가게들, 뭐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가 거의 초반 1년 정도는 거의 하루에 쉬지 않고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컨텐츠를 한번 따졌을 때는 한 3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0개 넘겠네요. 매일매일 하나씩만 하셨어도. 네. 맞습니다. 자, 올릴 때마다 이제 지역에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맛집이나 가게들을 소개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그냥 뭐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 되게 멋지고 맛있고 이제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맞아요.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토박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이 동네 주민들이 그냥 주말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슬리퍼 끌고 갈 만한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좀 오랫동안 단골을 삼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새로 생기고 뭐 힙하고 멋지고 이런 공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공간보다는 되게 편안하게 동네 주민들이 그냥 오갈 수 있는 곳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숨어 있는 맛집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오로지 그 지역에만 살아야지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외부에서는 이제 대부분 찾아올 때 이렇게 뭐 소문난 곳, 힙한 곳 뭐 이런 거 찾아가는데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만이 아는 맛있는 맛집, 뭐 힙한 카페 이런 데 알고 있죠. 네.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한 뭐 500여 개의 컨텐츠로 이렇게 소개를 해 오셨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적인 특징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뭐 홍대 앞이면 홍대야 뭐 서교동, 뭐 망원동, 연남동 뭐 이런 지역의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냥 저의 정말 개인적인 주관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마포구 안에서도 뭐
성산동, 서교동, 합정, 망원, 도화동 막 이렇게 좀 골고루 동네마다 좀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제가 정말로 그곳에서 이제 뭐 짧게는 이렇게 2년 정도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네.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무래도 가장 그런 골목골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모든 매장들이 다 사장님이 혼자서 운영하는 그런 1인 매장들이 대다수이고, 예.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한 2명, 많으면 3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개성 있고 그 주인장의 취향에 묻어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 그래서 골목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예. 뭐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성산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동네 이런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산 마을. 네. 되게 따뜻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동네를 가면 예. 아직까지 어떤 그런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기보다는 그런 주택가를 중심으로 되게 평화롭고 되게 분위기가 뭐랄까 좀 한적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대표적으로 연남동이 굉장히 좀 뭐랄까 외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인 거죠. 이제 홍대 공원을 기반으로 해서 되게 강남처럼 되게 좀 시끌벅적하고 되게 활기가 넘치고 외국인들도 많고 좀 그래서 연남동이 뭐랄까 좀 되게 젊음이 막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공간마다 그 동네마다의 좀 성격들이 제가 느껴지기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포는 참 그 동네마다의 매력들이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게 좀 마포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마포가 이런 매력들이 많은 거는 이게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력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된다고 보실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약간 질문인데.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복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마포에서 상업은 이 홍대 문화, 그러니까 이 홍대를 중심으로 좀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대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클럽이나 문화나 그런 음악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홍대와 가까이에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그 골목의 그 특징에 맞춰서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뭐 영화나 음악 쪽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망원동에 굉장히 많이 살고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동네가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그 동네의 분위기를 또 서로도 만들고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동네와 그리고 그 동네에 공감하는 외부인들이 오면서 어떤 그 동네 특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역이 이제 힙한 곳이 되면은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랜차이즈나 뭐 특색 없는 가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제 특색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일반적인 상점가 비슷하게 돼버리면 사실 이 상점가가 이제 쇠락하게 되는데 사실 마포도 그런 증상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점점 뭐 망원동 골목에도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막 엄청 뭐랄까 나쁘다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그 동네마다의 그런 어떤 문화나 특징들이 이게 무너지는 동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망원동도 연남동도. 왜냐하면 그 가장 큰 힘이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단골집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이게 커뮤니티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동네에 맞는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진 공간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감해서 주민들도 더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물론 그런 것들이 서로 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왜냐하면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공간들도 분명히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식만 되지 않으면 예.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어쨌든 이 마포가 이런 매력들이 있는데 이런 매력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찾아오시는 분이나 이 동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공간을 바라보고 이 동네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동네를 믿고 가는 거죠. 그냥 오늘은 약간 연남동을 가볼까라고 하면은 연남동에 어떤 가게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연남동에 가서 우리가 좀 도보를 하면서 딱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곳을 한번 봐보자라는 좀 생각을 네. 가지고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네. 이 동네랑 어울리는 공간들을 좀 찾아다니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또 이 동네의 매력, 마포의 매력 많이 또 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도보 마포 이 인스타에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소식을 전합니다. 네, 마포의 매력을 발견하시는 분이고요. 네. 자, 지금까지 도보 마포의 신현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10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요. 10월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